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유재범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다이나해시라는 아파치 앱스트랙스 DB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리밸런싱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 그리고 해당 방식과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확장성이 좋은 비공유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클러스터 동적 확장 및 축소 과정에서 데이터 리밸런싱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 이상적인 데이터 리밸런싱은 완벽에 가까운 로드 밸런스와 오버헤드가 적어야 되며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가 또한 낮고 동시 읽기 쓰기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OLAP 시스템 스타일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서는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가 높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를 동시에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장된 해싱이라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리밸런싱 방법인 다이나해시를 제안합니다. 다이나해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로드 밸런스와 낮은 오버헤드,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 또한 낮으며 동시 읽기 쓰기를 구현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파치 앱스트랙스 DB 내부에 제한된 기술을 구현을 했으며 기술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TPC-H 벤치마크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백그라운드로는 데이터 리밸런싱입니다. 데이터 리밸런싱은 축소 확장에 따른 데이터 세트의 레코드를 분할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각 노드에 배포하는 과정인데 총 3개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되게 됩니다. 로드 밸런스라는 얼마나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는지, 리밸런스 코스트라 해서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가 얼마인지, 오버헤드라 해서 이동 과정에서 서버에 오버헤드가 발생되는지를 이렇게 총 3가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으며 데이터 리밸런싱 방식은 총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글로벌의 경우 모든 노드의 모든 데이터를 재분할하는 과정으로 완벽한 로드 밸런싱과 리밸런싱 코스트는 높지만 작은 오버헤드가 발생되게 됩니다. 로컬 같은 경우에는 영향받은 노드의 데이터만 분할하는 과정으로 리밸런싱 코스트는 낮아지지만 로드 리밸런싱은 또한 낮아집니다. 또한 오버헤드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컬 리밸런싱은 자세하게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스태틱 버켓팅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버켓 수로 분할하는 방식이며 다이나믹 버켓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에 따른 버켓을 동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컨시스턴시 해싱 같은 경우에는 해싱된 키를 활용해서 범위별 분할을 합니다. 다음은 LSM 트리입니다. 분산된 레코드들에 대해서 파티션을 찾은 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라이트 성능을 크게 개선해 LSM 트리는 쓰기 집약적 워크로드에서 활용됩니다. LSM 트리는 각각의 기본 저장 매체에 최적화된 2개 이상의 개별 구조로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고 데이터를 받아 일정 임계치를 넘을 경우 하이 레벨을 내려 병합 및 정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0레벨은 메모리를 활용하게 되며 1, 2레벨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앱스트랙스 DB입니다. 앱스트랙스 DB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반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OLAP 시스템 워크로드에 대해서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와 병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LSM 기반으로 스토리지 엔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밸런싱과 해싱 파티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의 목표는 좋은 로드 밸런스와 리밸런싱 코스트 또한 낮으며 오버헤드 또한 낮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파티셔닝 방법에 대해서 레인지 파티셔닝과 해싱 파티셔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비공유 OLAP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균일하게 분산되고 쿼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파티션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좋은 로드 밸런스를 달성하기 위해 해시 파티셔닝을 선호합니다. 대조적으로 레인지 파티셔닝은 레인지 스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공유 OLAP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해싱 분할을 선택합니다. 글로벌 리밸런싱과 로컬 리밸런싱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로드 밸런스를 달성하지만 재조정 중에 대부분 레코드들이 이동해야 되므로 리밸런스 코스트가 발생됩니다. 큰 리밸런스 코스트가 발생되게 되고 본 논문의 목표는 리밸런싱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므로 로컬 리밸런싱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해싱 파티셔닝 결합과 동적 버켓팅을 선택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해시된 키는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해싱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키 공간을 여러 버켓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림 3은 하나의 클러스터 컨트롤러와 두 개의 노드 컨트롤러를 사용해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결과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각 노드 컨트롤러에 두 개의 스토리지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 총 4개의 파티션에 데이터 세트의 레코드를 배포하기 위해 해시 키 공간을 여러 버킷으로 나누게 되고 버킷은 해시 함수의 하위 비트 그리고 버킷의 뎁스로 정의합니다. 버킷이 너무 커지면 해시 비트를 하나 더 가져와서 두 개의 작은 버킷으로 분할하며 뎁스를 증가시킵니다. 리밸런싱 작업은 이제 영향받은 일부 버킷만 새 파티션으로 이동하면 되므로 리밸런싱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제 각 파티션에 여러 버킷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옵션 1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되지 않지만 버킷을 이동하면 모든 버킷 항목을 스캔해야 되므로 매우 큰 오버헤드가 발생되게 되고 옵션 2와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 버킷 내 레코드를 물리적으로 함께 그룹화되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3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후 버킷을 분할하고 버킷을 삭제할 때까지 더 많은 유용성을 제공하므로 옵션 3를 사용하게 되고 보조 인덱스 쿼리에서는 너무 런타임 오버헤드를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인덱스에서는 옵션 1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LSM 트리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LSM 기반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컴포넌트와 두 개의 디스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버킷을 분리하는 방식은 버킷이 너무 커지면 해시 비트를 하나 더 사용해서 두 개의 작은 버킷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여러 버킷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므로 이제 동시 읽기 쓰기를 지원하면서 데이터 로드 밸런스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초기 단계, 두 번째로 데이터 이동 단계, 세 번째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디렉터리를 계산하게 되는데 버킷 분할은 클러스터 컨트롤러에 알리지 않고 로컬러 각 노드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디렉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모든 노드 컨트롤러에 연락해 최신 로컬 디렉터리를 얻습니다. 또한 각 노드 컨트롤러의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버킷 분할은 재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옆의 알고리즘과 같이 밸런스 기능을 먼저 할당되지 않는 버킷을 부하가 가장 적은 파티션에 할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행은 2에서 4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에서 11행까지는 이러한 모든 버킷이 할당된 후 알고리즘은 1년의 반복을 사용해서 버킷 할당에 로드를 재조정하게 되고 8에서 11행인 각 반복에서 가장 적힌 버킷을 할당하도록 시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시 읽기 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동시 쓰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리밸런싱 시작 시간에 따라 버킷에 대한 모든 쓰기
분할하는 동시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리밸런싱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모든 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스캔될 수 있도록 변경 불가능한 버킷 스냅샷을 생성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 후 재조정 작업에 영향을 받은 새 버킷은 이제 새 파티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상 파티션의 기본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 모두 스캔된 레코드와 복제된 로그 레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쿼리가 리밸런싱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데이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덱스와 하나의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는 단일 버킷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 이동 프로세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전 파티션의 이 버킷의 기본 인덱스 구성 요소가 스캔되고 들어오는 쓰기 로그 레코드가 복제되게 됩니다. 스캔된 로그 레코드는 새 파티션의 디스크 구성 요소를 로드하는 데 사용되며 복제된 로그 레코드가 메모리 구성 요소로 삽입되게 됩니다. 이동된 레코드를 저장하는 새 구성 요소는 재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쿼리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된 레코드는 들어오는 사용자 쓰기와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대상이 부분적으로 로드된 버킷은 재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쿼리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조정 작업이 이제 완료되기 전에 쿼리가 시작되면 쿼리는 이전 글로벌 디렉토리의 복사본을 사용해서 모든 버킷에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는 이제 프리페어 단계와 커밋 단계입니다.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클러스터 컨트롤러가 모든 노드 컨트롤러가 로그 복제를 완료하고 리밸런싱 라이트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메모리 컴포넌트를 플러시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커밋 단계는 리밸런싱 작업이 커밋되었음을 나타내는 커밋 로그 레코드를 디스크에 강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재조정 데이터 세트에 글로벌 디렉토리 업데이트하고 모든 노드 컨트롤러에 수신된 버킷을 설치하고 이동된 버킷을 정리하도록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OLP 시스템을 위한 TPC-H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자 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해싱과 스태틱 해싱, 다이나 해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X DB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해싱 파티셔닝과 글로벌 리밸런싱이 되겠고, 스태틱 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싱 파티셔닝과 로컬 리밸런싱을 사용하되 스태틱 버켓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스태틱 버켓팅은 데이터셋을 250개의 버켓팅으로 분할하도록 설정을 했고, 다이나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리밸런싱에서 다이나 버켓팅을 사용하되 컴바인 해싱 파티셔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젝션 퍼포먼스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다이나 해시는 STX DB의 해싱 방법에 비해 매우 적은 오버헤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나 해시와 스태틱 해시를 비교하면 파티션당 버킷 수의 차이도 어느 정도 수집 성능에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밸런싱 퍼포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 해시는 노드 제거 및 추가 과정에서 모두 해싱에 비해 리밸런싱 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버킷 방식 모두 리밸런싱 시간이 비슷하게 파티션당 버킷 수 재조정 성능에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해싱은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 해싱에 비해 다른 성능 경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싱은 추가할 때 재조정 작업이 n개의 노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를 제거할 때보다 추가할 때 리밸런싱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동시 쓰기의 영향을 추가로 평가해 보았는데요.
쓰기 속도가 커질수록 리밸런싱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CPU 및 I/O 리소스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리밸런싱 방식의 OLEP 쿼리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첫 번째로 쿼리 성능에 대해서 제한된 버킷 LSTM 트리 구조가 얼마나 오버헤드를 미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양한 리밸런싱 접근 방식의 로드 밸런싱에서 쿼리 성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쿼리 성능에 대해 세컨더리 인덱스 정리 또한 정리로 인한 오버헤드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림 10 같은 경우에는 버켓 LSM 트리가 OLEP 쿼리 스타일의 쿼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오버헤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버켓팅 접근 방식은 노드 수와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증가할 때 쿼리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었고, 세컨더리 인덱스 클린업 같은 경우에는 TPC H 쿼리에 대해서 오버헤드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는 이 기술의 효율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림 11 같은 경우에는 버켓 수를 파티션 수로 균등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시 모두 일부 파티션에 다른 파티션보다 버킷이 하나 더 많을 수 있는 로드 밸런싱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불균형 임밸런스 로드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스태틱 해시와 다이나시는 모두 대부분의 TPC-H 쿼리에 매우 작은 오버헤드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STX-DB 내에서 다이나믹 버켓팅과 확장 가능한 핵심을 결합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리밸런싱 방식인 다이나시를 구현하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버켓팅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버켓팅 LSM 트리 설계를 도입을 했고, 동시에 읽기 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LSM 트리의 아웃 오브 피스 업데이트 디자인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TPC-H 벤치마크를 사용한 실험적 평가는 제한된 기술이 데이터 수집 및 쿼리 처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오버헤드로 리밸런싱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